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들 제시하셨는데, 노인 돌봄 수요 공급의 부족 문제, 반대급비 문제, 또 복지 지출 부담 가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노인 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로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 통합돌봄의 핵심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특히 오늘 토론 주제인 노인 돌봄의 주요 제도 중에 저희 복지관에서는 중앙보호센터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의 운영자로서 현장의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앞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고령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래서 즉 노인이 집과 지역사회에 살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입소를 최대한 늦추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저희 복지관에서도 제공하는 돌봄의 핵심 역시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3년부터 작년부터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미 앞서 많이 말씀하셔서 그 서비스 대상과 또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제 짧은 기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님이 앞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경제적 기준을 적용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을 두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현장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까 김현미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나 이런 쪽으로 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이에 지역사회 돌봄의 경제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도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 이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이제 공무원들께서 1차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행기관에 의뢰가 되는 이런 절차로 서비스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복지 수준이 좀 다르고요. 또 공무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선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또한 저희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돌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 수준이 동일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활지원사분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무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복지관에도 지금 25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화요일 하루 이렇게 오셔서 회의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회의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일지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현장에 나가시면서 마트 내부에서 한다든지 상가 계단에서도 앉아서 이런 거 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돌봄을 실천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지원사 대부분이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인권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된 위험에도 약간 노출되어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더 이제 확대해 간다는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 확대하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근무 상황의 개선,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도 좀 고민해서 먼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께서 개선 방향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 처우 개선을 해 주시면 아마 지금 거의 아까 여성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우 개선이 되면 이제 남성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현장으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생활지원사는 이제 자격에 관련된 것들이 거의 요구되고 있지 않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을 소홀시하신 분들이 더 처우 개선이 되고 이제 그 수준이 좋아진다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앙보호센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뭐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뭐 문제와 개선한 상황들을 저희 이제 현장의 시각으로 두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와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역시 처우가 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처우가 막 달라지고요. 열악한 개인 시설은 요양보호사 채용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노인들이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격에 부합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이를 통해서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 요양기관들의 품질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다수를 이루다가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 프랜차이즈 형태로 장기 요양 사업에 진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와 돌봄이 상업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사회복지적인 접근보다는 상업적인 접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제도 등을 활용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서비스 질과 전문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발표를 제가 이제 유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 깊게 눈여겨보게 된 게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한 거거든요. 이 고령 친화 도시가 이제 노인복지법에 첨부되면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돌봄에 대한 시각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WHO에서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해서 이제 8대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고령 친화 도시가 법제화되면서 고령 친화에 대한 8대 영역 중에 한 5가지 영역이 그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의 돌봄, 초고령화 시대의 돌봄의 지속성이라는 개념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의 융합을 강조하면서 복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친화 도시는 서비스를 받고 돌봄을 받는 어떤 대체적인 노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그리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통해서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돌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통합 돌봄의 범위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범위로 저는 해석된다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노인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맥락에서 돌봄은 타인에 의한 돌봄만이 아닌 스스로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의 돌봄 역량을 강화로 타인을 통한 돌봄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스스로 돌봄 역량 강화가 결국에는 앞서 언급한 돌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 간병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 복지 지출 부담 가중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돌봄의 개념을 정말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대상자에서 스스로 돌봄을 실천하는 당사자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에 이제 노인 돌봄을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씩 연구집을 발간을 하는데 이 돌봄에 대한 것들을 노인 돌봄 패러다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주요 대상이 돌봄의 주요 대상인데 70대 후반부터 80대, 90대 노인들이 가장 큰 돌봄의 요구가 건강에 대한 돌봄으로 나타났고요. 신체 건강 돌봄을 포함해서 정신 건강 돌봄까지 전 연령대에서 이제 건강에 대한 돌봄 욕구를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매 예방에 관점이 높게 나타났고요. 또 일상 건강 돌봄에 대한 필요도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식사 해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많이 나눴고요. 또 노후 설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노년을 잘 살아가는 과정, 웰빙을 넘어서 스스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까지의 어떤 노후 설계 돌봄을 욕구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강화하고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신규 사업 개발 등을 노인 돌봄 패러다임 전환에 맞는 서비스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었던 예방적 서비스, 특히 건강 관련 서비스 부분들을 더욱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건강복지과가 있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건강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또 운동 건강관리사 이런 분들을 저희 전문가들을 저희들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맞춤형,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예를 들면 어깨나 이런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그런 부분들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치료 처방을 해드리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을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자격증강들 되게 많이 저희들이 봉사단, 일자리 사업들 그래서 노인 스스로의 돌봄 역량을 강화해서 활동을 최대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저희 복지관에서 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정책 의제를 언급하신 것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 예방적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의 노노케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 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 노인 돌봄의 연속성상에 있는 유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돌봄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 사업들을 복지관 내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각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개인의 돌봄 역량과 돌봄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 관련된 사업들을 교수님 발표 내용에 맞춰서 이제 저희 현장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돌봄의 개념에 대해 받는 것에서 스스로 돌보는 개념으로까지 확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 돌봄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의 부담들이 절감하고 또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됐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온 것을 기억이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 1층에 공동 식당을 이렇게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커뮤니티센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거주하는 곳에서 식생활을 비롯한 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해 간다면 마을 돌봄과 같이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에게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역시 공공 서비스 이외에도 위기에 놓인 개개인을 돌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노인복지관에 보면요, 치매 노인분들이 그냥 활동을 하시면서 복지관을 이용을 하세요.
보면 저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얼른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치매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보호자랑 연결을 시켜드리는데 그 본인이 치매라는 판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복지관을 오시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욕구들이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분들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노출되기도 하고 또 보호자의 인식도도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역시 고령인 분들 또 치매에 대해서 가족들이 잘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가정에서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이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별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바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돌봄은 노인 돌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 이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같은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 그것이 저희 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돌봄 서비스 본인이 스스로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기획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